떨리는 손, 펜을 잡습니다. 영수증에 숫자를 쓰려 합니다.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숫자조차 이렇게 힘든데 63세 식당 주인, 손에 쥔 한 장의 종이, 재개발 철거 통지서, 3개월 후 이곳은 사라집니다. 43년, 낡은 식탁 손대 묵은 의자, 벽에 걸린 오래된 간판, 철순의 밥상,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나의 소원, 첫 번째 소원, 손님들에게 감사 편지 쓰기. 하지만 이 남자, 평생 글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63세 식당 주인의 마지막 소원 이야기입니다. 43년 전, 이 식당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1982년 서울 마포구, 젊은 부부의 꿈이 시작된 곳,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18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철수는 혼자였습니다. 박철수 올해 63세, 철순의 밥상의 주인입니다. 매일 새벽 5시, 혼자 장을 보고, 혼자 음식을 만들고,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43년이 손에 배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오늘도 식당 문을 엽니다.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김영희 28년 단골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또 오셨어요. 철수가 웃으며 맞이합니다. 할 일도 없는데 뭐 사장님 보러 왔죠? 영희가 환하게 웃습니다. 철수는 괜히 기침을 합니다. 뭐 드실래요? 늘 먹던 거요. 사장님 손맛이 최고니까. 철수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익숙한 손놀림. 뚝딱뚝딱 요리가 완성됩니다. 영희가 맛있게 먹는 모습, 철수는 그 모습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식사를 마친 영희가 계산을 하려 합니다. 철수가 영수증을 씁니다. 아니 쓰려고 합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립니다. 숫자를 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철수 고개를 돌립니다. 괜찮아요. 잠깐만요. 영희가 자리로 돌아갑니다. 철수는 한숨을 쉽니다. 숫자조차 이렇게 힘든데 편지는 어떻게 쓴다는 건가? 그에게는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영희가 돌아간 후 철수는 혼자 남습니다. 벽에 걸린 메뉴판을 바라봅니다. 아내의 손글씨입니다. 여보 당신 손글씨네. 18년이 지났지만 그대로입니다.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요. 서랍을 엽니다. 낡은 장부가 나옵니다. 아내가 매일 써주던 장부. 하나하나 넘겨봅니다. 아내의 글씨가 가득합니다. 당신이 다 썼지 나는 하나도 못 썼어. 철수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입니다. 전쟁 직후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했고 학교는 사치였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장을 볼 때도 물건을 팔 때도 늘 아내가 글을 써줬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는 며느리가 가끔 와서 영수증을 써줍니다. 63년. 글을 제대로 못 쓴 63년. 철수는 펜을 듭니다. 종이에 쓰려 합니다. 감사. 손이 떨립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합니다. 안 돼, 종이를 구겨버립니다. 이게 뭐야 이게. 평생 이것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살았네. 그때였습니다.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 재개발 철거 통지서, 3개월 후 이곳을 비워야 합니다. 철수는 멍하니 통지서를 봅니다. 43년. 여보, 우리 43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식당 구석구석을 돌아봅니다. 손때 묵은 식탁,
아내가 앉아있던 자리, 함께 웃던 기억들, 문득 선반 위 낡은 공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꺼내봅니다. 표지에 삐뚤빼뚤 쓰여 있습니다. 나의 소원. 펼칩니다. 첫 번째 소원. 손님들에게 감사 편지 쓰기. 두 번째 소원. 아내 산소에 직접 쓴 편지 놓고 오기. 세 번째 소원. 단골 손님들과 마지막 식사 한 번. 네 번째 소원. 식당 간판 직접 닫고 내리기. 철수는 공책을 덮습니다. 3개월 안에 이 소원들을. 하지만 첫 번째부터 막막합니다. 편지를 쓰려면 글을 알아야 하는데,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하나? 철수는 알지 못합니다. 이 공책이 곧 누군가에게 발견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틀 후, 영희가 식당 청소를 돕고 있습니다. 철수가 장을 보러 간 사이였습니다. 선반 위를 닦다가 낡은 공책이 손에 잡힙니다. 뭐지 이건? 펼쳐봅니다. 나의 소원. 영희의 손이 떨립니다. 첫 번째 소원. 손님들에게 감사 편지 쓰기. 두 번째 소원. 아내 산소에 직접 쓴 편지 놓고 오기. 영희는 공책을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사장님이 이런 마음을. 28년 전, 영희는 이 식당을 처음 찾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두 아이를 데리고 막막했던 시절, 매일 이곳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다 18년 전, 사장님 아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철수가 더 세심하게 챙겨주기 시작한 건, 영희 씨 많이 드세요. 건강해야죠. 영희도 혼자 된 철수를 챙겼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식당 준비를 도왔습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희는 공책을 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혼자서는 이 소원들을 이룰 수 없어요. 글을 못 쓰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영희는 전화기를 꺼냅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급한 일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모일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사장님 일이에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은 후 4명이 모였습니다. 김영희 58세, 이준호 35세, 박민지 27세, 최동식 63세. 영희가 공책을 펼쳐 보입니다. 사장님의 소원 목록이에요. 모두 숨을 죽이고 읽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합니다. 10년 전, 저는 고시 준비생이었어요. 돈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했죠. 매일 이곳에서 밥을 먹었어요. 사장님은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밥이 없었으면 저는 합격 못했을 거예요. 민지가 이어받습니다. 저는 3년 전 첫 발령받고 우울증이 왔었어요. 매일 이곳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선생님,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이 전부예요.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동식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43년 전, 나는 사업에 실패했어. 한강 다리에 섰어. 그때 철수가 날 찾아왔어.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를 끓여줬지. 그날 밤, 그 된장찌개가 날 살렸어. 영희도 고백합니다. 18년 전, 사장님 아내분이 돌아가신 후 사장님이 더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매일 와서 식당 일을 도왔어요. 사장님도 저를 챙겨주셨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됐어요. 4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저희 다 사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번엔 우리 차례예요. 동식이 주먹을 쥡니다.
43년 지기가 마지막쯤 뭐 하나 해줘야지. 영희가 공책을 덮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장님 소원을 하나씩 이뤄드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영희가 미소 짓습니다. 사장님한테 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사장님이 허락하실까요? 63년을 그렇게 사셨는데 지금 와서 배우시려고 하실까요? 영희가 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해야죠. 사장님이 얼마나 소원을 간절히 원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준호가 말합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회사 일로 바빠도 시간은 낼 수 있어요. 민지가 손을 듭니다. 제가 한글을 가르쳐 드릴게요. 매일 새벽 1시간씩이면 3개월이면 충분해요. 동식이 웃습니다. 나는 뭘 하지? 영희가 말합니다. 동식 씨는 사장님 옆에서 용기를 주세요. 43년 친구니까요. 네 사람은 손을 마주 잡습니다. 작전은 이렇습니다. 내일 아침 영희가 공책을 발견한 척합니다. 민지가 우연히 식당에 와서 한글 교육을 제안합니다. 준호가 회사 일로 찾아와 재개발 문제를 도와줍니다. 동식은 매일 와서 철수를 응원합니다. 모두 준비됐습니까? 넷이 동시에 대답합니다. 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엽니다. 영희가 들어옵니다. 손에 낡은 공책을 들고 사장님 이거 뭐예요? 철수는 깜짝 놀라 공책을 빼앗습니다. 그건 그게 영희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사장님 소원 이루고 싶으시죠? 철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몰라서 영희가 철수의 손을 잡습니다. 그럼 배우시면 돼요. 철수가 고개를 듭니다. 63세에 영희가 웃습니다. 늦은 배움이란 건 없어요, 사장님. 시작하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립니다. 민지가 들어옵니다. 마침 잘 됐네요. 민지가 앞으로 나섭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일 새벽 1시간씩만 시간 내주세요. 철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영희와 민지가 동시에 답합니다. 당연하죠.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5시 민지가 식당에 도착합니다. 손에는 한글 교재와 공책을 들고 철수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미안합니다. 이른 시간에. 민지가 미소 짓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저도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해요. 영희도 함께 왔습니다. 저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세 사람은 식당 한쪽 테이블에 앉습니다. 민지가 공책을 펼칩니다. 사장님, 먼저 간단한 글자부터 시작할게요. 기역, 니은, 디귿.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습니다. 이렇게 쓰는 건가요? 민지가 철수의 손을 잡아줍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철수는 한 획 한 획 그어 나갑니다. 기역, 삐뚤빼뚤하지만 처음으로 써본 글자입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63년 만에 처음 써보네요. 영희가 옆에서 휴지를 건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민지의 수업이 계속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철수는 반복해서 씁니다. 손이 아파도 멈추지 않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합칩니다. 가, 나, 다, 라, 마. 철수의 글씨가 조금씩 나아집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가 새로운 과제를 줍니다. 사장님, 이제 짧은 단어를 써볼까요? 어떤 걸까요? 민지가 칠판에 씁니다. 감사합니다. 철수는 그 글자를 바라봅니다. 이 세 글자 제일 쓰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글자를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철수는 땀을 흘리며 한 획 한 획 그어 나갑니다. 감, 사, 암, 니, 다.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철수는 공책을 들어 올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내 평생 이 세 글자를 제대로 써보네요. 민지가 박수를 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사장님. 영희도 눈물을 훔칩니다. 사장님, 이제 손님들한테 전할 수 있겠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편지를 쓰려면 아직 멀었어요. 영희가 철수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우리 옆에 있잖아요. 철수는 영희를 바라봅니다. 잠깐 눈이 마주칩니다. 영희가 얼굴을 붉히며 돌아섭니다. 그날 밤 식당 문을 닫은 후 철수는 혼자 남습니다. 불을 켜고 공책을 펼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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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씁니다. 손이 아파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깁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한테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새벽 3시 공책 한 권이 감사합니다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희가 일찍 왔습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사장님, 식탁에 철수가 엎드려 자고 있습니다. 손에는 펜을 쥐고 영희는 공책을 봅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모두 감사합니다로 가득합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사장님, 밤새 이걸 다 쓰신 거예요. 철수의 손을 봅니다. 손가락 끝이 부르트고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앉습니다. 철수 옆자리에. 그리고 자는 철수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을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1시간 후 철수가 깹니다. 영희 씨 언제 오셨어요? 영희가 공책을 가리킵니다. 사장님, 이거 다 밤새 쓰신 거예요. 철수가 머리를 극적입니다. 연습 좀 하려고 너무 늦게까지 한 건가요? 영희가 철수의 손을 잡습니다. 사장님, 손 좀 보세요. 이렇게 상처투성이인데. 철수가 손을 빼려 합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야. 영희가 손을 꽉 잡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철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3개월밖에. 영희가 말합니다. 사장님, 제 아들 이야기 해드렸나요? 아니요. 28년 전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는 거라고. 매일 밤 아들과 함께 연습했어요. 한 글자씩 천천히. 1년이 지나니까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영희가 철수를 바라봅니다.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글씨가 삐뚤빼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장님 마음은 누구보다 반듯하니까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영희 씨. 영희가 웃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우리 함께 하잖아요. 두 사람 잠시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더 열심히 배웁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습니다. 영희가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매일 새벽 민지의 수업, 매일 저녁 영희와 함께 복습. 조금씩 조금씩 글자가 늘어갑니다. 한개월이 지났을 때 철수는 짧은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민지가 말합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편지도 쓸 수 있어요.
철수가 놀랍니다. 정말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죠. 사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요. 철수는 공책을 펼칩니다. 그럼 이제 손님들한테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민지가 미소 짓습니다. 네, 사장님,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철수는 가슴이 뜁니다. 드디어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직접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작은 편지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며칠 후, 철수는 식당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이준호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준호 씨, 오랜만이네. 철수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앉으세요. 뭐 드실래요? 준호가 자리에 앉습니다. 늘 먹던 거요. 사장님, 된장찌개. 철수가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된장찌개가 완성됩니다. 준호 앞에 놓입니다. 준호는 한 숟가락 뜹니다. 눈을 감습니다. 이 맛이에요. 10년이 지나도 똑같네요. 철수가 웃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준호는 천천히 먹습니다. 하나하나 음미하듯. 다 먹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습니다. 준호가 입을 엽니다. 사장님, 제가 왜 왔는지 아세요? 일 때문이겠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재개발 담당자가 저예요. 철수의 손이 멈춥니다. 자네가. 네, 몰랐어요. 제가 이 구역 담당이 될 줄은.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10년 전 저는 고시 준비생이었어요. 돈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했죠. 매일 이곳에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밥 먹을 때만 잠깐 쉬었죠. 준호가 계속 말합니다. 처음엔 돈을 냈어요. 하지만 1개월 후 통장이 바닥났어요. 그날도 여기 왔어요. 밥값이 없는데. 사장님이 그러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준호는 그날을 회상합니다. 10년 전 철수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먹고 가. 돈이 없는데요. 됐어. 그냥 먹어. 공부하는 사람 굶으면 안 되지. 그날부터였습니다. 철수는 준호에게 밥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준호가 말을 잇습니다. 합격하고 나서도 매일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이번엔 돈을 냈죠. 사장님은 받기 싫어하셨지만 제가 우겼어요. 회사도 일부러 이 근처로 왔어요. 매일 사장님 밥을 먹고 싶어서.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맡게 되다니.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준호 옆에 앉습니다. 괜찮네, 자네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제가 사장님을 내쫓는 거예요. 철수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아니야, 세상이 그런 거지. 자네 탓이 아니야. 밥은 먹어야 사는 거 아닌가. 자네가 배고플 때 내가 밥 준 것뿐이야. 나도 젊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 철수가 천천히 말합니다. 자네가 그 밥 먹고 훌륭한 사람 됐으면 그걸로 됐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사장님, 저 정말. 철수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울지마, 남자가. 그냥 잘 살아. 그게 고맙네.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듭니다. 사장님,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뭘? 회사를 설득해 볼게요. 보상금을 더 받으실 수 있게. 2주 기간도 더 드릴 수 있게. 준호가 말을 잇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이 프로젝트 방식은 잘못됐다고.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철수가 손을 흔듭니다. 아니야, 자네가 회사에서 힘들어질 텐데. 준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사장님을 도울 차례예요. 준호는 지갑을 꺼냅니다. 그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철수가 들여다봅니다. 식권이네. 10년 전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하나씩 주셨죠. 100장이 있었어요. 다 쓰고. 마지막 한 장만 남겼어요. 준호가 식권을 펼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사장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준호는 식권을 다시 넣습니다. 이런 분을 제가 길거리에 내몰 순 없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회사와 싸웠습니다. 과장님, 이 방식은 재고해야 합니다. 왜 규정대로 하는 건데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과장이 한숨을 쉽니다. 이준호 대리,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준호가 서류를 내밉니다. 제가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주민들께 더 나은 조건을 드릴 수 있어요. 며칠간의 설득 끝에 회사가 조금 양보했습니다. 보상금 10% 인상, 2주 기간 3개월 연장.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준호가 식당에 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철수가 앞치마를 풀고 앉습니다. 보상금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2주 기간도 3개월 더 드려요. 철수가 놀랍니다. 정말 내 회사를 겨우 설득했어요. 고마워, 준호 씨.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준호가 웃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제가 임대주택 자리를 알아봤어요. 이 근처에요. 사장님이 계속 장사하실 수 있어요. 철수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 네, 작지만 괜찮은 곳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철수는 준호의 손을 잡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준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날 저녁, 철수는 공책을 펼칩니다. 준호 씨한테도 편지를 써야겠네. 영희가 옆에 앉습니다. 뭐라고 쓰실 거예요? 글쎄, 고맙다는 말, 잘 살라는 말. 영희가 웃습니다. 사장님 마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철수는 펜을 듭니다. 그래, 내 마음 그대로. 준호 씨 고맙습니다. 철수는 한 글자씩 써내려갑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작은 선행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어낼지. 1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이제 짧은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지가 말합니다. 사장님, 이제 첫 편지를 써보시는 게 어때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구한테 먼저 쓸까요? 영희 씨한테 어때요? 가장 오래된 단골이시잖아요. 철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 글에 영희 씨한테. 민지가 웃습니다. 철수는 공책을 펼칩니다.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영희 씨.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써내려갑니다. 28년 고맙습니다. 밥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짧은 편지입니다. 단 20자. 하지만 철수는 1시간을 걸렸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철수는 편지를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말, 28년 동안 못했던 말, 드디어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가 식당에 옵니다. 사장님, 오늘은 뭐 드실래요? 철수가 주방에서 나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영희 씨, 이거 뭐예요? 편지요. 영희가 봉투를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펼쳐봅니다. 영희 씨, 28년 고맙습니다. 밥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한참 후 겨우 입을 엽니다. 사장님, 저야말로
영희가 눈물을 훔칩니다. 28년 전 남편이 떠나고 두 아이 데리고 막막했어요. 매일 여기 와서 밥 먹었어요.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18년 전 사장님 아내분 돌아가시고 사장님도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매일 와서 도와드렸어요. 사장님도 저를 챙겨주셨고요. 영희가 철수를 바라봅니다. 우리 서로 의지했잖아요. 평생 기다렸단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영희가 말을 잇습니다. 제가 더 고마웠어요. 철수와 영희 서로를 바라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그날 저녁 단골들이 모였습니다. 영희가 편지를 보여줍니다. 봐요. 사장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준호가 편지를 봅니다. 와, 정말 잘 쓰셨네요. 민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1개월 반 만에 이 정도면 대단하세요. 동식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도 받고 싶은데. 영희가 웃습니다.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요. 준호가 손을 듭니다. 저도요, 저도 받고 싶어요. 민지도 따라 말합니다. 저도 사장님 글씨 받고 싶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사장님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 날 아침, 영희가 철수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단골분들이 다들 편지 받고 싶대요. 철수가 놀랍니다. 나한테? 네, 사장님, 글씨 한자 한자가 저희한테는 보물이에요. 철수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편지를 쓰려면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희가 미소 짓습니다. 사장님 마음 그대로 쓰시면 돼요. 하지만 짧아도 괜찮을까요?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민지가 앞으로 나섭니다. 사장님, 제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래요, 선생님. 민지가 자리에 앉습니다. 제 아버지 평생 사랑한다는 말 안 하셨어요. 무뚝뚝하셨죠? 표현도 잘 못하셨고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유품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메모 한 장 찾았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딸아, 사랑한다. 겨우 5글자였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 5글자가 제 평생 보물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하고 싶었던 말, 거기 다 담겨 있었어요. 민지가 철수를 바라봅니다. 사장님의 한 글자 한 글자에도 43년의 무게가 담겨 있어요. 짧아도 괜찮아요. 진심은 글자 수로 재는 게 아니니까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단골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10년 고맙습니다. 잘 사세요. 민지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시가 43년 고마웠어. 하나씩 하나씩 완성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희가 설거지를 돕습니다. 철수가 말합니다. 영희 씨, 네, 고마워요. 매일 이렇게 도와줘서. 영희가 웃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사장님이 있어서. 두 사람은 설거지를 합니다. 철수가 그릇을 씻으면 영희가 닦습니다. 말은 없지만 편안합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영희 씨,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줄 거죠? 영희가 철수를 바라봅니다. 당연하죠. 어디 가겠어요. 철수가 미소 짓습니다. 그럼 됐어요. 영희도 웃습니다. 두 사람 손이 스칩니다.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입니다. 하지만 둘 다 가슴이 뜁니다. 그날 밤, 철수는 공책을 펼칩니다. 첫 번째 소원, 손님들에게 감사 편지 쓰기 완성. 두 번째 소원, 아내 산소에 직접 쓴 편지 놓고 오기. 철수는 두 번째 소원을 봅니다. 여보, 이제 당신한테 편지를 쓸 차례야. 18년 동안 못했던 말들,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 철수는 펜을 듭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민지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해야겠어. 철수는 공책을 덮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편지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지. 일주일 후 폐업 전날입니다. 철수는 단골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오늘 저녁 함께 밥 먹자고. 철수는 아침부터 준비합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나물 반찬들. 43년간 만들어온 그 맛 그대로. 영희가 와서 돕습니다. 사장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직접 할래. 철수는 정성스럽게 요리합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저녁 6시. 단골들이 하나씩 도착합니다. 준호가 먼저 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사장님 이거 고맙네. 민지도 옵니다. 케이크를 들고, 사장님 감사의 마음 담아 준비했어요. 동식 할아버지도 옵니다. 술 한 병 들고, 오늘은 한잔해야지. 영희는 이미 와 있습니다. 5명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철수가 음식을 내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나물들. 식탁이 가득 찹니다. 다들 먹어요. 준호가 먼저 숟가락을 듭니다. 역시 사장님 음식이 최고예요. 민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맛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동식이 말합니다. 43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야. 영희는 조용히 먹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그런데 말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머니에서 봉투 4개를 꺼냅니다. 준호 씨, 민지 선생님, 동식이 형, 영희 씨.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봉투를 건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봉투를 엽니다. 펼쳐봅니다. 준호 씨 10년 고맙습니다. 잘 사세요. 겨우 6글자. 하지만 준호의 손이 떨립니다. 사장님, 민지도 자신의 편지를 봅니다. 민지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동식도 편지를 펼칩니다. 동식아, 내 친구이자 늘 의지가 되는 형. 43년 고마웠어. 동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희의 봉투는 조금 두껍습니다. 펼쳐봅니다. 영희 씨 28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동식이 먼저 말합니다. 43년 전 한강 다리에 섰을 때 자네가 날 찾아왔지.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 끓여줬어. 그날 밤 그 된장찌개가 날 살렸어. 준호가 이어봤습니다. 10년 전 고시 준비하며 돈 한 푼 없을 때 사장님이 밥을 주셨어요.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밥이 없었으면 저는 합격 못했을 거예요. 민지가 말합니다. 3년 전 우울증으로 힘들 때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선생님,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이 전부예요.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28년 전 남편이 떠나고 막막했을 때 매일 여기 와서 밥 먹었어요. 18년 전 사장님도 혼자 되셨을 때 우리 서로 의지했어요. 이곳이 제 집이었어요. 철수는 한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저는 평생 부끄럽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글도 모르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아내한테도 민망하고. 철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오늘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못난 사람을 살게 해주셨다는 걸. 밥 한 끼로 제 인생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사장님,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장님이 계셔서 우리가 살았어요. 동식이 말합니다. 자네 덕분에 나도 43년을 더 살았어. 영희가 철수의 손을 잡습니다. 사장님, 우리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식당이 없어져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두가 돌아간 후 철수는 혼자 남습니다. 식당을 둘러봅니다. 43년의 흔적들, 손때 묵은 식탁, 낡은 의자, 아내가 쓴 메뉴판, 공책을 펼칩니다. 첫 번째 소원, 손님들에게 감사 편지 쓰기 완성. 두 번째 소원, 아내 산소에 직접 쓴 편지 놓고 오기. 세 번째 소원, 단골 손님들과 마지막 식사 한번 완성. 네 번째 소원, 식당 간판 직접 닫고 내리기. 철수는 두 번째 소원을 봅니다. 여보, 미안해. 원래는 당신한테 먼저 편지 쓰려 했는데 손님들이 날 너무 좋아해 주셔서 먼저 쓰게 됐어. 철수가 혼잣말을 이어갑니다. 근데 알아. 당신도 그게 맞다고 할 것 같아. 당신이 늘 그랬잖아. 손님 먼저, 우리는 나중에.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당신한테 편지 쓸게. 18년 동안 못했던 말 다 쓸게. 기다려줘, 여보.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영희가 들어옵니다. 사장님, 아직도 안 주무세요? 철수가 고개를 듭니다. 영희 씨, 왜 다시 왔어요? 영희가 다가옵니다. 혼자 계실 것 같아서 철수 옆에 앉습니다. 힘드시죠? 철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43년이 여기 다 있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영희가 철수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폐업 당일 아침, 철수는 민지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세요? 아내한테 편지를 쓰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죠, 사장님. 그날 밤 식당에서 민지와 철수가 마주 앉습니다. 사장님, 아내분께 하고 싶은 말씀 천천히 해보세요. 제가 받아쓸게요. 철수는 눈을 감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여보, 민지가 받았습니다. 미안해. 18년 동안 편지 못 썼어. 살아생전에도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했고 글을 몰라서 정말 미안해. 철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이제야 쓰네. 늦었지만 고마웠어. 사랑했어. 평생 고마웠어. 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철수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갑니다. 여보, 나 이제 다시 살아보려고 해. 18년 당신 그리워하며 살았어. 근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도 될 것 같아. 철수가 눈을 뜹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 영희 씨라고 당신도 알지. 당신이 허락해 줄 거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철수가 말을 잇습니다. 당신 천국에서 편히 쉬어. 나도 남은 인생 잘 살아볼게. 우리 다음 생에 또 만나자. 민지가 받아쓰기를 마칩니다. 다 썼어요, 사장님. 이제 사장님이 직접 따라 쓰시는 거예요. 철수는 공책을 받습니다. 펜을 듭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씁니다. 여보, 미안해. 사랑했어. 새벽까지 걸렸습니다. 하지만 완성했습니다. 18년 만에 아내에게 쓰는 편지. 편지를 쓰고 나서 철수는 밖으로 나갑니다. 간판을 올려다봅니다. 철수네 밥상. 43년 된 간판입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보, 이 간판 당신이 내 이름 써준 거였지. 글 못 쓰는 나 대신에 당신이 내 이름을 세상에 새겨줬어. 철수는 간판을 쓰다듬습니다. 고마워, 여보. 다음 날 아침
동식이 찾아옵니다. 철수야, 오늘 가는 거지? 응. 나도 같이 가도 되나? 철수가 놀랍니다. 형도? 동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43년 지기가 마지막 길은 함께 가야지. 고마워 형. 그리고 내 친구 동식아.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산소로 향합니다. 동식이 운전하며 말합니다. 철수야, 자네가 43년 전날 살렸잖아. 그날 밤 자네가 끓여준 된장찌개. 내 인생의 맛이었어. 오늘은 내가 자네 곁을 지킬 차례야. 철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식아, 평생 고마웠어. 산소 앞입니다. 철수는 무릎을 꿇습니다. 편지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여보, 나왔어. 편지 들고. 63년 만에 처음 쓴 편지야. 철수가 편지를 펼칩니다. 읽기 시작합니다. 여보, 미안해. 18년 동안 편지 못 썼어. 살아생전에도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했고 글을 몰라서 정말 미안해. 근데 이제야 쓰네. 늦었지만 고마웠어. 사랑했어. 평생 고마웠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여보, 나 이제 다시 살아보려고 해. 18년 당신 그리워하며 살았어. 근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도 될 것 같아.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 영희 씨라고 당신도 알지. 당신이 허락해 줄 거지. 철수가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바람에 날릴까봐 돌로 누릅니다. 여기 꼭 읽어봐. 나 정말 열심히 썼어. 철수는 무릎 꿇고 한참을 있습니다. 동식이 뒤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동식이 앞으로 나섭니다. 산소 앞에 섭니다. 저 동식입니다. 철수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옆에서 지킬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동식과 철수 나란히 서서 묵념합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한참 후 철수가 말합니다. 형 고마워. 동식이 웃습니다. 뭘 친구 사이에. 철수도 미소 짓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소원만 남았네. 막 소원만 남았네. 간판 내리는 거. 응. 동식이 말합니다. 내가 43년 전에 그 간판 만들었잖아. 마지막도 내가 같이 내려줄게. 철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영희가 찾아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녀왔어요. 편지 잘 전달하셨어요? 내 아내도 좋아했을 거예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쓰셨어요? 철수가 영희를 바라봅니다. 고맙다고, 사랑했다고. 그리고 철수가 말을 잇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영희의 가슴이 뜁니다. 새로운 시작 괜찮겠다고. 영희 씨도 괜찮겠지? 영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당연하죠, 사장님. 철수가 웃습니다. 내일 간판 내리고 나면 다시 시작이야. 영희가 철수의 손을 잡습니다. 네, 함께요. 폐업 다음 날 아침, 동식이 사다리를 가져옵니다. 준호도 함께 왔습니다. 간판을 내릴 시간입니다. 동식이 사다리에 올라갑니다. 43년 전 내가 이 간판 만들었지. 그때 자네는 20세였어. 이제 내려줄 시간이야. 동식이 간판을 천천히 닦습니다. 먼지를 하나하나 털어냅니다. 준호가 밑에서 받칩니다.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간판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철순의 밥상. 43년의 무게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철수는 간판을 쓰다듬습니다. 수고했어. 43년 동안. 1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이제 동네 경로당에서 한글을 가르칩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철수의 수업을 듣습니다. 그날 80세 할머니가 감사합니다를 완성했습니다.
할머니 다 쓰셨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듭니다. 감사합니다. 철수가 박수를 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80년 만에 처음 쓴 편지야. 그런데 말입니다. 6개월 후 봄날, 그 할머니는 산소 앞에 섭니다. 남편 산소입니다. 손에는 편지를 들고 여보 편지 쓰러 왔어. 할머니가 펼칩니다. 고마웠어, 사랑했어. 할머니는 편지를 놓고 한참을 있습니다. 철수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라도 쓰네. 할머니가 웃습니다. 늦었지만 의미 있지. 영희는 요즘 선행 일기를 씁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씁니다. 오늘 슈퍼 앞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드렸다. 사장님한테 배웠다. 누군가 힘들 때 슬쩍 손 내미는 것.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다. 준호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영리 재개발 상담센터.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재개발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 준호가 상담합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건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날 저녁 5명이 모였습니다. 철수의 새 식당, 작지만 따뜻한 곳. 준호가 말합니다. 사장님, 새 식당 장사 잘 되세요. 철수가 웃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해. 민지가 말합니다. 저도 요즘 학생들 가르치는 게 더 즐거워요. 사장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늦어도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동식이 술잔을 듭니다. 우리 다 잘 살고 있네. 영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두 사장님 덕분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준호, 민지, 동식이 먼저 일어납니다. 저희 먼저 갈게요. 조심히 가요. 셋이 나갑니다. 철수와 영희 둘만 남습니다. 한참의 침묵. 철수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영희 씨. 영희가 고개를 듭니다. 네, 사장님. 철수가 테이블을 만지작거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저기 이제 사장님 아니잖아요. 식당도 없는데. 영희가 조용히 웃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철수가 용기를 냅니다. 그냥 철수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요? 영희의 눈이 커집니다. 철수 씨. 철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냥 철수. 영희가 얼굴을 붉힙니다. 한참의 침묵. 철수가 다시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희 씨, 제가 28년을 알고 지냈잖아요. 그 중에서도 18년은 특별했어요. 아내가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영희 씨가 매일 와줬어요. 아침마다 식당 문 열어주고 재료 다듬는 거 도와주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말은 안 했지만 다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영희 씨한테 기댔는지.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저도 영희 씨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영희 씨가 절 살려준 거더라고요. 영희도 눈물을 흘립니다.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손을 잡습니다. 63세 먹은 늙은이가 이제 와서 이런 말하는 게 우습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허리도 아프고. 영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철수가 말을 잇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영희 씨, 저랑 같이 늙어줄 수 있나요? 영희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엽니다. 철수 씨, 저 28년 전부터 사장님 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아내분 계실 때도 두 분을 응원했어요.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혼자 된 후에도 18년을 옆에서 지켜만 봤어요. 기다렸어요. 사장님이 저를 봐주시길. 영희가 철수의 손을 꽉 잡습니다. 늙어도 괜찮아요. 우리 나이면 당연한 거잖아요. 같이 늙어요, 같이.
두 사람 손을 마주 잡고 한참을 웁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63세와 58세의 늦은 고백. 하지만 진심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28년을 옆에 있었지만 이제야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남은 인생이 다시 아름다워집니다. 며칠 후 철수와 영희가 함께 걷습니다. 철수가 말합니다. 신기해요. 우리가 밥 한 끼 주고 말 한마디 건넨 게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민지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저는 선행 일기 쓰고. 철수가 웃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한글 가르쳐 드리고. 영희가 말합니다. 계속 돌고 돌아요. 좋은 일들이. 철수가 영희의 손을 잡습니다. 그게 인생인가 봐요. 그날 밤 철수는 새 공책을 펼칩니다. 표지를 쓰다듬습니다. 낡은 나의 소원 공책 옆에 놓습니다. 하나는 끝났고 하나는 시작입니다. 첫 페이지에 천천히 씁니다. 감사일기. 63년 처음 쓰는 일기입니다. 펜을 듭니다.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오늘 영희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63년 만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합니다. 철수는 잠시 멈춥니다. 창밖을 봅니다. 영희가 슈퍼에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철수는 다시 씁니다. 준호 씨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준 밥 한 끼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민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늦어도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저한테 해주셨던 그 말을. 동식이 형이 여전히 옆에 있습니다. 43년 변함없이. 경로당 할머니가 남편 산소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80년 만에 쓴 첫 편지. 저처럼. 철수의 손이 떨립니다. 이 모든 게 밥 한 끼에서 시작됐습니다.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선함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닦습니다. 계속 씁니다. 오늘도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을 사람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를 기억해 줍니다. 63년을 살았습니다. 63년 동안 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철수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공책을 덮습니다. 창밖을 다시 봅니다. 준호가 퇴근하며 손을 흔듭니다. 민지가 학교에서 나옵니다. 동식이 산책을 합니다. 영희가 이쪽을 바라봅니다. 철수가 손을 흔듭니다. 영희도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철수는 아내 사진을 봅니다. 여보 봤어. 우리가 만든 밥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렸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철수가 미소 짓습니다. 우리 잘 살았지. 이제는 더 잘 살 거야. 영희 씨랑 단골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함께. 철수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불을 끄려다가 멈춥니다. 공책을 다시 펼칩니다. 마지막 한 줄을 추가합니다. 내일도 감사할 일이 있을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철수는 공책을 덮습니다. 이제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철수가 창밖을 봅니다. 거리에 불이 켜집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철수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도 누군가의 밥 한 끼로 살아가고 있겠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버티고 있겠지.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63년을 살았지만 매일이 새롭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의미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철수가 잠듭니다. 공책 위에 달빛이 비칩니다. 감사일기. 첫 페이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내일 또 한 페이지를 쓸 겁니다. 그렇게 남은 인생을 채워갈 겁니다. 감사로.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로 찾아올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